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건 서유헌 박사님의 나는 두뇌짱이 되고 싶다 요약본인데요. 뇌 기능 이거 정말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걸까요? 이 자료를 보면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환경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그 최신 뇌과학 지식을 좀 바탕으로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들 같이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핵심은 뇌 가소성이라고 하죠. 뇌는 변할 수 있다. 이 가능성입니다. 아,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이게 뇌에도 딱 맞는 말이군요. 제일 먼저 주목할 게 바로 이 뇌는 변한다는 사실. 이거죠. 정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런던 택시 운전사 연구인데요. 아시겠지만 런던 길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걸 다 외우고 다니는 분들 뇌를 보니까 그 기억이랑 공간 탐색이 중요한 해마 일부가 보통 사람보다 크더라는 거죠. 심지어 경력이 오래될수록 더 커졌대요. 와, 정말요. 운전 경험 자체가 뇌 구조를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냥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택시 운전을 더 오래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요인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경력에 따라서 해마 크기가 이렇게 비례했다는 점, 이게 경험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장난감 많고 이것저것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주랑 그렇지 않은 주를 비교했더니요. 자극 많이 받은 쥐 뇌무게가 10%나 더 나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뇌 무게가요? 10%나요? 와. 네. 그만큼 환경이란 경험이 뇌를 진짜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환경 자극의 힘이 진짜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아인슈타인 같은 소위 천재들의 뇌는 우리랑 어떤 점이 좀 달랐을까요? 자료 보니까 수학적, 공간적 사고 담당하는 두정엽 하단 부위가 15%나 더 컸다고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추론 능력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 반드시 이걸 타고나야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어릴 때 퍼즐이나 도형 맞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 부위를 발달시킬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 퍼즐이 그냥 노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그냥 막 외우는 거. 이건 주로 감정이나 기억을 다루는 변연계를 자극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원리를 생각하고 이게 왜 그렇지?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공부. 이게 대뇌 피질을 자극해서 창의력 발달에는 훨씬 좋다는 거죠. 아, 그럼 어릴 때 했던 퍼즐 맞추기가 뇌의 특정 부위를 막 단련시키는 훈련 같은 거였네요. 그럼 일상에서 저희가 바로 해볼 만한 그런 두뇌 활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손을 쓰는 게 되게 강조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뇌 운동 영역의 거의 30% 정도가 손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질, 악기 연주, 뜨개질, 종이접기 이런 정교한 손 움직임이 뇌를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해요. 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네. 그리고 시각, 청각 말고도 다른 감각들, 그러니까 미각, 후각, 촉각 같은 오감을 다채롭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부는 뭐랄까 표면에 있는 뇌다 이렇게 부일 정도로 뇌 발달, 특히 정서 발달하고 광대가 깊어요. 와, 피부가 제2의 뇌라니? 그럼 손 쓰고 오감 다 열고 또 좌뇌, 우뇌 균형 맞추려고 안 쓰던 손도 막 써보고 결국 핵심은 뇌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자극해주는 거. 능동적인 경험 설계.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거기다 덧붙이면 긍정적인 이미지 트레이닝. 이것도 꽤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는 실제 경험이랑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한대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성공하는 장면을 막 생생하게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실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물론 기본적인 건 당연히 챙겨야죠. 뇌 에너지원인 포도당 공급해주는 아침 식사, 그리고 기억을 딱 저장해주는 충분한 수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학습 효율은 아침 시간이 제일 높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네, 아침 식사, 충분한 잠, 기본적인 거네요. 지금까지는 뇌를 좋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해서 뇌 기능에 좀 안 좋은 그런 행동들도 있겠죠. 네, 그럼요. 몇 가지 지적된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연. 이건 뇌 혈류를 감소시키니까 안 좋고요. 또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음식을 잘 안 씹고 그냥 빨리 삼키는 습관. 이것도 그렇고요.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는 거나 게임, 인터넷 중독 같은 것도 감염이 뇌 기능에는 부정적입니다.
아, 씹는 거요? 음식을 씹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네, 그게 저작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소화뿐만 아니라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허허, 그냥 씹는 게 기억력까지 간다니 진짜 사소한 습관의 힘이 크네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문제인데요. 이게 참 피할 수 없으면 이용하라는 조언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스트레스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딱 마주했을 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뇌신경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베토벤이 청력 상실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오히려 명곡 작곡으로 승화시킨 것처럼요. 아, 하지만 뭐랄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는 분명히 해로울 텐데요. 그 적절한 선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당연히 만성적이거나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극심한 스트레스는 해롭죠. 여기서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이걸 막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자세인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막 웃음 표정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어디 푹 빠질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갖는 거. 이런 노력들이 면역 기능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우리 뇌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또 우리의 의지나 습관을 통해서 그 잠재력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뇌를 좀 새롭게 보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방법들 중에서 정말 딱 하나만 내일부터 당장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요. 예를 들면 당장 내일 아침 식사 때 딱 5분만 더 투자해서 꼭꼭 씹어 먹어보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뇌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